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데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풍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이사 오시고 나서부터 일이 혹시 잘 풀리시나요? 안 풀리시나요? 혹시 일이 잘 안 풀리신다고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이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 한번 잘 들어가면 운수가 대통할 수도 있고요. 집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일이 안 풀리는 것은 물론이거냐 한 번에 그냥 훅 하고 나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영상을 참조하시고 앞으로 말씀드리는 10가지 피해야 되는 조건, 이런 것들만 피하셔도 기본은 하시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좋은 이제 풍수 조건도 있지만 그런 풍수 조건의 집을 고르자고 하면 매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요거 피하면 일단 그래도 낫다. 자, 그럼 절대 피해야 될 집 10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급경사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집이 지금 급경사지에 그대로 지금 지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내 집이면은 이 앞에 마당은 명당이라고 해서 내 집의 기운을 가두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이 지금 이게 토목공사를 안 한 거죠. 토목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대로 이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가 그대로 빠져나가고 흐르기 때문에 매우 이제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 살게 되면 일이 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집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집 모양도 사실 뭐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지으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렇게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급경사진데,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를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짓는다고 쳤을 때 땅을 이렇게 이제 협소하게 깎아서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 이제 앞에 마당이 없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집 앞이 그대로 급경사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땅을 이만큼 깎으셔가지고 집을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안정감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경사지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러한 이제 토목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 이 작업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급경사지는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도로가 치는 자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집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집 중에서 어떤 집이 문제냐, 요런 집이 이제 도로가 치는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가 오면서 이 집을 그대로 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길이 충한다. 그래서 길 충하는 자리, 요런 집에 살면 좋지 않게 됩니다. 다행히 이 길이 아주 큰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흉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 살아가지고는 각종 구설이나 복잡한 일에 연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놨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집, 뭐 이런 집들은 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그대로 이 길이 와서 이 집을 그대로 딱 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도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쪽에서 흘러온 도로가 이쪽 집을 치게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 숲이 이제 완충 녹지가 여기 있죠. 그래서 완충 녹지가 이것은 이제 가려지고 있기 때문에 요 집 같은 경우에는 흉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왕이면은 이쪽 집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아까보다도 훨씬 더 큰 도로가 와서 내리막길로 치고 있죠. 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런 구조물들이 기운을 막아주고 있어서, 만약에 이 앞에 나무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 집은 매우 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 동네 빠져나가는 도로를 맞닿는 자리.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는 한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인데, 자,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도로가, 마을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나가는 도로인데, 이 집을 보시면은 대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문이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 현관에서도 이 대문을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집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대로 도로가 빠져나가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가 그냥 흩어져서 나간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집 같은 경우에도요, 자, 이렇게 이제 동네 나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집이 그대로 지금 요 나가는 길을 마주 보고 있는 격이죠. 여기가 거실로 추정이 되는데 이 거실에서 이 집이 이렇게 그대로 나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별로 좋은 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형국도 피하라.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과천이 되겠는데요. 자, 과천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또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길충이 하는 집이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집 중에서도 보면은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이 집 대문이 이 내려가는 길에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문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데 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대문에서 바로 마주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집의 모양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부잣집 있는 집으로 보입니다만은 대문이 저쪽 길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기가 자꾸 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문을 이쪽으로 놨어야 정상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앞에 벽이나 산을 쳐다보는 자리. 서울의 강남 일원동이죠. 일원동에 이렇게 이제 집들이 쭉 지어져 있습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고 한솔 아파트, 청솔 빌리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면은 자, 집이 남향이 되겠죠. 남향인데 어떻게 돼요? 자, 이쪽 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남향집인데 베란다가 이쪽에 있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집 앞이 산으로 막혀 있는 것들은 대단히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앞이 꽉 막힌 것과 같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완전히 밀착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바로 뒤에가 이렇게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이걸 갖다 숲세권이네 어쩌네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여기 살았을 때 되는 일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집을 이렇게 지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향선호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남향선호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향이면 무조건 햇빛이 잘 들어서 좋다. 물론 이제 그런 생활적인 측면에선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남향 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집이 산에 이렇게 딱 붙어 있을 경우에는 남향이 아니고 오히려 북향을 지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산임수를 어긴 형식이거든요. 배산임수라는 게 뭡니까? 산을 등지고 강을 쳐다봐라.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게 되면은 집의 방향이 이쪽을 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재천을 기점으로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이제 북향터입니다. 북향으로 지어야 되는데 전부 이제 남향으로 지었죠. 왜 남향으로 지었냐? 북향으로 지으면 사람들 인식이 다들 이제 북향을 선호하지가 않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까봐 건설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남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산을 쳐다보는 경우는 역배산임수라고 하는데 배산임수가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형국이죠. 그렇지만 요렇게 이제 좀 더 산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단지들,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간격이 훨씬 여유가 있게 됩니다. 산까지의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앞이 꽉 막혔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겠죠. 그래도 돈이 벌리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붙은 집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배산임수에 대한 부작용은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지금 남쪽을 보는지 뭐 동쪽을 보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 집 같은 경우는 여기가 베란다로 추정이 되죠. 만약에 이렇게 지었다고 하면 요것도 배산임수라 요 집은 안 좋고, 만약에 이쪽은 이제 뒤쪽 창문이다 그러면 이쪽은 향이 이쪽 남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괜찮습니다. 자, 옆으로 조금 이제 이동을 해보면요. 자, 이 집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하게 지금 남향으로 베란다가 산을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에 들어갈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앞이 꽉 막힌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절대 피해야 될 집 다섯 번째.
자, 여기는 이제 집이 있는 건 아닌데요. 요렇게 이제 만약에 집을 지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이제 오션뷰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우리 집 앞이 망망대해로 펼쳐졌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데다가는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집을 지을 때 요렇게 앞에 섬이 보이도록 요렇게 지으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다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향을 요렇게 트느냐 이렇게 트느냐 이렇게 트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천차만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설마 남향이 좋다고 여기서 이렇게 건물을 지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망망대해입니다. 좌우를 어디를 둘러봐도 기준을 삼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망망대에다가 집을 짓는 경우에는 이제 기가 허해진다, 그래서 흩어진다, 우울증 걸린다,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집이고 그 다음에 허하기 때문에 재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대 피해야 될 집 6번째, 저수지 아래나 도랑 아래, 한마디로 습한 땅이죠. 자, 여기는 남양주의 한 마을입니다. 남양주 오남저수지 밑에 이렇게 옹기종기, 여기 이제 땅값이 비싸니까 여기저기 이제 집을 많이 지어놨는데 요 저수지 뚝이 있고요. 요 바로 밑에 뭐 집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는 전체적으로 다 좋지가 못합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예, 그러므로 이 아래쪽 요런 집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은 아주 유명한 곳이죠.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 고향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묘지가 여기 있는데요. 묘지 위를 보면은 바로 여기가 저수지입니다. 예. 그래서 자, 저수지의 기운이 그대로 이렇게 와서 여기를 그대로 다 휩쓸게 됩니다. 사람 묘지를 이렇게 저수지 밑에다 쓰는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사람들 방문하기 좋으라고 여기다 쓴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후대 이제 자손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예, 음택 또한 이렇게 이제 저수지 밑에서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자, 절대 피해야 될 집 7번째, 전원주택 지을 때 이제 좁은 골짜기 안에 지으시는 거는 좋지가 못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산골에 집 짓고 사는 거 좋아하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지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보면 어떻습니까? 자, 골은 긋고 바로 옆에 산이 붙어서 산이 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압축하는 느낌이죠. 예, 이런 느낌이 드는 곳에 집을 지으면은 좋지가 못합니다. 해도 일찍 지고요. 밤 되면요 굉장히 여기가 음습해집니다. 이런 곳에는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지금 골이 좁고 산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뭔가 이제 건물이 있네요. 예, 사람이 사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집을 이렇게 위쪽에다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높이 짓게 되면은 훨씬 이제 이 골에 묻히는 느낌이 이제 안 들게 되죠. 요 위로 지어야 되는데 요 밑으로 짓게 되면은 기운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절대 피해야 되는 집터 8번째, 물이 너무 가까워서 물소리가 시끄럽게 요란하게 들리는 자리.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계곡이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계곡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계곡이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오죠. 지금 이렇게 흘러서 모여서 내려가는 꽤 적지 않은 계곡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곡에 붙어 있는 요런 집들 있죠. 요런 집들 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물이 흐른다면은 쫄쫄쫄하고 계속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겠죠. 요런 집들. 예, 요런 집들은 별로 좋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분들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공공택지 조성하는 데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원래 하천이 흐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하천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는 이렇게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단독주택 용지죠. 여기 또한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내가 이제 모르고 여기를 다 이제 복개를 할 텐데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 밑으로 계속 물이 지나가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내 밑으로 계속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런 데다 집 지으면 좋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수맥파 장난 아니겠죠. 요런 집들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피해야 될 집 9번째, 산맥이 서로 부딪히는 자리. 이거 아주 큰일 납니다.
이쪽에 산이 하나 내려오죠. 산이 하나 내려와서 여기서 멈추고, 이쪽에서 또 이렇게 가다가 산이 맥이 하나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옵니다. 여기에 딱 부딪히는 자리가 여기 있죠. 그러면은 자, 이건 뭐냐면은 풍수상으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여기가 그 물을 딱 잡아주는 출수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맥이 딱 서로 물고 있는 거죠. 자, 자세히 보시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하나 지었다. 그러면 이 산맥, 양쪽에서 오는 산맥이 서로 이 집을 꽉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살게 되면은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데는. 자, 요 자리도 보면은요, 이 전체적인 이런 이렇게 터에 둥그스러운 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막 사방에서 내려와서 자, 빠져나가는 출수구가 있는데, 이 출수구에 보면은 이렇게 산이 와서 밀고 있고, 이쪽에서 하나 산이 와서 밀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졌습니다. 자, 이쪽에서 그러니까 산이 밀고 오니까 불렀죠. 자, 이쪽에서 산이 불렀죠. 여기 뭔가가 있네요. 별로 좋을 것 같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쪽 이제 이렇게 넓은 자리, 이런 곳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나가는 자리, 이런 이렇게 아주 비좁은 자리, 이거는 이제 기운이 펼쳐졌다가 다시 오므라드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쫙 펼쳐진 양기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야지, 이런 자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음하다. 이런 자리는 이제 뭐 캠핑장이나 하면 모를까, 그냥 밭이나 갈아 먹어야지, 이런 데서 집을 짓고 살면은 아, 조용해서 좋다 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딱 압축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살게 되면은 이제 압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지가 않게 되겠죠. 자, 절대 집 짓지 말아야 되는, 피해야 되는 자리 10번째 마지막입니다. 혐오시설 또는 철탑 등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자, 혐오시설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자, 요렇게 이제 축사가 있으면 요 바로 앞에 만약에 내가 집을 지었다고 하면은 매일 이 축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사의 뭐 냄새는 물론이거니와 매일 내 눈앞에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뭔가 더러운 똥이나 이런 것들이 매일 본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좋지 않은 탁한 기운이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는 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이죠.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고압선 철탑, 다들 안 좋아하시죠? 고압선 자체가 이제 전기를 방출하고 이제 우리 인체의 전기를 이제 교란시키기 때문에 이 철탑이나 이 고압선 있는 쪽은 피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뭐 암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통계적인 결과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철탑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고 어느 정도는 안 좋냐, 그 기준이 뭐냐면 딱 봤을 때 아, 저거 고압선이네 하고 딱 보이는, 아, 저거 철탑이네 보이는 정도면은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긴 있는데 자세히 봐야 저기 있긴 있네, 이제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특히 집 옆에 있는 것과 또 앞에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은 늘 내 방문 창을 여는데 바로 앞에 철탑이 있다. 그러면 매일 그걸 보기 때문에 그 기운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철탑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될 집 10선 이제 다 말씀드려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이 10가지 사항만 좀 피해서 집을 고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시는데 상황이 그렇게까지 어려워지지만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풍수를 알면 그 집의 형세를 보고 그 집에 사시는 분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잘 풀리고 있을까, 아니면 굉장히 어려우실까,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보면요, 풍수라는 것들은 분명히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기왕이면은 좋지 않다는 것은 피해가는 것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집 구하실 때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좋은 집 골라서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